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분양권 강의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 춘천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춘천은요, 예전에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었죠. 업자들도 이제 가까우니까 사실 뭐 경상도 전라도까지는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요번에 뭐 롯데캐슬, 드메레 같은 데도 뭐 3군에 청약을 한 것만 뭐 18만 건이 모였었고, 그리고 이제 신화산 이런 데도 파라뷰 여기도 마찬가지고 막 18만 건 들어가고, 요즘 뭐 들어갔다 하면 뭐 18만 건씩 막 접수가 돼버리니까 서버가 나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 다반사더라고요. 예, 진짜 재밌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롯데캐슬 드메르 떨어지신 분들이 신화산 들어갔다가 모아일과 비스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뭐 파라뷰 들어갔다가 그 다음은 또 어디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당첨자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앞으로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어찌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코스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존의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을 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그거 이제 제가 후속편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흐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보고서 넘어갑니다. 자, 춘천인데 우두지구예요. 우두지구. 예, 그리고 뭐 그냥 우두머리 할 때 그냥 우두지구라고 치고, 이지더 원인데 이제 이전에 원래 했었던 게 1차가 있었어요. 괜찮았죠? 재미 좀 봤죠? 그러니까 요번에 2차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차에서 괜찮은데 피가 좀 떴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2차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하겠죠. 1차만큼 이게 팍팍 막 뜬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그거보다는 2차가 좀 적게 뜹니다.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홈페이지 보면서 넘어갑시다. 자, 사업 안내에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 자, 제가 항상 이런 거 분양권, 분양시장 강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보는 게 이제 사업 개요죠. 왜 그러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 물건지 이 물건에서 나온 게 과연 어떤 물건인지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사업명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에서 나와 있고, 1차가 잘 됐어. 요번에 2차 그 옆에서 하는 거야. 감 잡으셔야 되고, 자, 위치는 우두지구 B 원블럭 공동주택 용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는 뭐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냥 이렇게 해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뭐 생숙, 아파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또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도상에서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개발계획 뭐 이런 거 눌러봤을 때 핑크색으로 바뀌어갖고 뭐 역세권 앞에다, 뭐 사거리 코너 상가다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주상 복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주택 용지다. 근데 이제 가로하고 임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 두 글자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청약이 난리가 나고, 했다 하면 서버가 마비가 되고 18만 건, 뭐 20만 건이 청약이 들어간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신아산, 뭐 온천역, 뭐 파라뷰, 뭐 3일, 뭐 이런 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아마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라고. 근데 그거 하는데 경쟁률이 750대 1이 나와버리고 청약이 18만 건이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 청약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 업자들, 뭐 어디 부동산 사모님들, 뭐 투자자들, 스폰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레이더를 켜지지 않고 정보가 없는 여러분들 빼고 그냥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왜 들어가냐고 이유가 있죠. 자, 임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이랑 여기 완전히 달라요. 여기 원래 청약 통장이 있어갖고 청약, 그럼 이제 분양해서 이제 딱 넣고 탈락, 막 이렇게 되고 이제 광탈, 막 이렇게 버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자체가 그냥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무료로 해서 넣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돈 100만 원, 뭐 50만 원 해서 넣기도 합니다. 여기는 아마 50만 원 들어갈 거라고 내일 발표가 나오는데 나는 미리 알고 있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청약을 넣을 때 그냥 50만 원만 있으면 돼요. 19세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청약 통장에 대한 뭐 가점이고 뭐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 50만 원 빼고는 나머지 뭐 청약에 대한 조건, 옵션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프리하게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건의 청약 접수가 몰리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케이스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8년 동안 살아보고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분양은 고분양가 관리정책, 분상제, 전매 제한, 재당첨 금지, 대출 안돼, 통장 있어야 돼. 굉장히 빡빡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 아닙니까? 지금의 그 수위가. 규제 수위가 그 최고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후리 50만 원만 있으면 다 끝. 그리고 그 50만 원은 나중에 다시 다 돌려줍니다. 당첨이 되든 낙첨이 되든 그냥 다 돌려주는 거니까 자금에 대한 부담 같은 게 없죠. 내가 부동산에서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바닥에서 돈 백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청약 하나 하는데 50만 원? 그것도 나중에 돌려준다는데 그걸 못해? 못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그 50만 원도 신탁사 계좌로 아마 들어가든지 할 거예요. 예, 얘네 건설사 계좌로 해서 뭐 회사 대표 계좌로 해서 개인 계좌로 해서 막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완전 무한입니다. 그냥 무제한급으로 그냥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규제를 다 피해갖고 나와갖고 전매가 가능해.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고 동호수 좋은데 좀 더 비싸네? 동호수가 좋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난 이 정도 값어치를 충분히 주고서 프리미엄을 주고서 난 여기 사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택의 여지가 좋아요. 그죠? 각자 옵션에 맞춰서 경제, 자유주의 국가에서 알아서 다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시장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음 코스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318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춘천 바닥에서 1000세대가 넘는다? 물론 이제 1차, 2차 쪼개져 있긴 하지만은 2차가 이제 400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차랑 같이 움직이면서 1000세대가 넘는다 그러면은 춘천에서 1000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춘천이란 동네 아시죠? 저도 이제 춘천에 연고가 있고 춘천에 친구도 있고 춘천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시로 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춘천은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드는 공간은 아닙니다. 서울로 해서 다 이사를 온다든지 애들을 다 서울로 보내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춘천이 그렇게 부동산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 고속도로 뚫리고 뭐 기차역 이제 막 다 여러 가지 막 쓰고 하니까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6784. 자, 요것도 하나 좀 알고 넘어갑시다. 항상 내가 이제 강의할 때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미 분양이 끝났지만 그걸 왜 다 정주행을 하겠습니까? 들어볼 만한 뭔가 하나 있었거든. 기존에 했었던 강의는 그걸 하나의 소스로 사용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내가 하나씩 공부할 거리를 내가 다 던져줬었거든요. 5984가 기본 공식인데 6784야. 59가 점점 없어집니다. 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흐름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67 또는 74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84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최신형 그 흐름에 맞춰서 6784 사이즈로 딱 잘 맞게 나온 거예요. 자, 브랜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시행이랑 시공이랑 똑같네. 예, 같은 라인이네. 좋습니다. 하여튼 괜찮게 잘 해놨고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쪽이 춘천역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 넘어와서 이제 여기에 1단지, 2단지에서 크게 이제 들어서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이제 입지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춘천역에서 넘어와 갖고 이제 이쪽 블럭이죠. 예. 소양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여기 단지 안에 이 정도면 거의 뭐 초품화라고 봐야죠. 요거 하나 다시 생겨난다. 근데 뭐 이 정도 있으면 괜찮고 예, 소양교 있고 대충 여기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림 성신대학교가 여기 있고 자, 조금 더 이제 가까이 해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2차가 여기 있고 1차가 여기에서 들어가 있었고 중앙공원 있고 공동주택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에 예, 도매시장까지 있고 그러면 일단은 사는데 그렇게 막 큰 부담스럽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조그만 블록에 중심 상업지구에서 아까 내가 핑크색으로 나옵니다 했던 이제 그런 게 이제 요런 거죠. 예, 상업지구, 상업용지 땅.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춘천역 원래 옛날부터 있었었죠. 동면 IC, 천전 IC, 그리고 이제 춘천 IC 나와 있고 춘천은 지금 뭐 KTX도 그렇고 뭐 강릉, 속초 거기서 분양을 무지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분양을 많이 하게 돼요? 서울에서 강릉이든 뭐 속초든 그 근처 일대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중간에 춘천을 안 지나가긴 어려워. 중간에 길목이 춘천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춘천은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갖고 도로 사정이 상당히 좋아져갖고 춘천 역시 도로 사정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춘천, 속초 고속화도로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 사이에서 이제 춘천까지는 이미 길이 다 들어가져 있는 상황이고 레고랜드 들어가지 이것저것 나오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구 유입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춘천에서 짠 게 사실 이제 레고랜드를 하나 해갖고 여러 가지 예,
세판 짜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기존의 동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이거죠. 새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 예, 어디 가나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평택도 원래 구시가 단지가 있었고 평택 국제 고덕 신도시라고 해서 별도로 하나의 지역이 별도로 새로 예, 나와 있었었죠. 전주도 역시 예, 무슨 혁신도시 해갖고 기존의 그 구도시 말고 또 옆에 또 하나가 있었죠. 지금은 가봤자 별로 아파트 얼마 없어요. 벌판이지 다. 아파트 몇 개 좀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이 올라갔죠. 인천 CTOCL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기존의 미추홀구가 아니라 기존 그 동네에서 미추홀구에서 귀정도로에서 분양가 뺐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동네를 하나 빼가지고 그 동네 전체를 다 세판짜기해서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분양가를 제대로 해서 재값을 받고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기본 생리예요. 그래서 이제 춘천 쪽에서도 역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 도시 예, 이런 쪽으로 좀 빼놓고 이제 거기에 자리 잡고서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청사진을 갖고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자, 이제 여기 메인 페이지 한번 다시 볼게요. 이지더원 2차에서 나와 있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여기 홈페이지에 딱하니 나와 있습니다. 자, 규제로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자, 청약 자격이 완전히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이랑 뭐 주택 소유 나 1주택인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점이 왜 좋냐면은 내 집이 아니니까 이 집에 내가 세입자로 그냥 8년 동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럼 1주택으로 해서 포함이 안 되겠네? 그럼 누가 좋아요?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라고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부자들이 많이 들어가겠네? 기존에 주택이 있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1주택자도 좋고 2주택자도 좋고 상당히 좋아라고 해서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피가 또 뜹니다. 예. 1차에서도 어느 정도 피가 또 붙었잖아.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피가 또 많이 붙었습니다. 민간 임대 분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벌써 여기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청약을 넣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때? 돈 들어간 것도 없는데. 돈 다시 돌려받는데. 그래서 되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피 받고 팔고 나오고 전매 제한도 가능하고. 자, 여기서 8년 동안 그냥 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땡큐죠. 자, 아마 조만간에 예, 발표가 나서 멋진 평면도랑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양에 대한 분양가 그리고 이제 분양가를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계약금 내고 뭐 중도금 대출하고 뭐 잔금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없겠죠. 내 주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취등록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각종 세금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실거주를 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그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는 스타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가 일전에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아파트 그 피가 뜨는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방송했던 거 보면 그 두 가지 사항을 여기서 아마 거의 다 충족을 시켜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춘천 이지더원 2차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또는 자산 증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네, 잘 받아들이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